네, 토론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정원 직원의 자살 문제, 고인에 대한 이제 명복은 또 명복이겠고, 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온 내용에서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여러 가지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번 기계로해서 국정원에 대한 위상, 국정원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서. 왜냐 그러면은 국정원이 권력기관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부터 좀 원론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이라든 일반 국민들은 흔히 아는 대로 국정원이 권력기관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국정원이 권력기관으로서 그렇게 활용이 되고 권력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이제는 이제 문화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국정원은 권력기관이 아니고 정보기관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안보와 인권으로의 어떤 대척점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보와 정치권의 대립이 아닌가. 안보와 정치의 어떤 그런 차이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의원님. 네, 사실 불법 해킹이 있다 없다 지금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두고 왜 여야가 네. 생각이 다른 입장들을 다 내놓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서 어딘가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내국인 사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여당은 이건 안보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작이 사실은 저는 이런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회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산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통제를 받고 그것을 구입을 하고 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컨트롤 받지 못했던 부분은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국정원이 하는 얘기는 사실 해킹을 해야 됩니다. 해킹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다변화되고 아주 교묘해지고 또 시스템화되어지는 어떤 정보의 어떤 취약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합법과 탈법 사이로 왔다 갈 수밖에 없는 게 국정의 역할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정치권의 어떤 합의라든가 또 정치권의 승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떤 정보에 대한 취합에 대한 신속성이랄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문제가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 자체가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그래서 상당히 안보적 측면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악용하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정혜 의원님께 그러면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썼다라고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왜 우리만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경우에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된 승인을 받았을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그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대선 기간에 댓글을 달지도 않았고 그리고 간첩 사건 같은 것을 조작하지도 않았고 과거에 도감청을 하거나 하는 것도 없었었거든요. 그만큼 정보기관으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정보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그것을 사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원이 해왔던 것을 보면 사실은 신뢰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선거 기간 중에는 저는 국정원에서 아무도 댓글을 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국정원을 바라보는 게 흔히 말해서 인터넷에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 걱정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절차적인
투명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합의를 해줬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카카오톡 해킹 기능 개발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아. 카카오톡은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사실은 사랑방 놀이터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킹과 관련된 것을 문의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해킹을 의뢰를 했거든요. 간첩이 안드로이드 폰만 씁니까? 간첩은 뭔지 모르죠. 애플은 안 쓰나요? 아이폰은 안 쓰리라는 법이 있나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차적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았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대정보 활동이었다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또는 국회에서는 왜 그것만 하냐? 아니 아이폰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뢰를 쌓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신뢰 부분은 뭐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태에 관련해서 이번 여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원죄가 있지 않느냐. 국정원이 권력의 어떤 신의 역할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다라고 일면 뭐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그 원죄는 정치권에 있는 것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왜냐 그러면은 뭐 간단한 예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08년 역사를 가진 FBI 같은 경우에 18명의 FBI 수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정원, 즉 중앙정보부부터 시작해서 약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30명 이상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원에 대한 정보기관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 활용도는 누구나 다 막론하고 권력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방금 그 하연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럼 안드로메다 폰이다 특정 폰을 지적하고 카카오톡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글쎄 그것은 조사를 해보면은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밝히겠다는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2012년에 이 해킹 프로그램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선이라든가 대선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는 그에 대해서 사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방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정치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국정원 역할이라 그러면은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기회를 타서 안보적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역할은 그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정원의 업무라 봐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떤 형태든지 그것이 해킹이든 어떤 수단인지 간에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1년 특정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거기서 사찰이다라고 이제 단정 짓는 것은 바로 정치적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폰을 특정한다든가 뭐 카카오톡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랬을 수 있죠. 국정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안보적으로 또는 보안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 업이 됐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특정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 해서 이것이 그럼 특정됐으니까 이것을 민간에 사찰하는 목적으로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국정원의 문제를 여야에다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원을 여야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여야에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국정원을 지금까지 좌지우지했던 것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에게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보고를 오히려 국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이 되어버렸고요.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그것을 좌지우지해서 정치인에 대한 사찰, 정치인에 대한 도감청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신뢰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과거의 권력자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아닌 게 아니라 좌지우지했었었죠.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더욱더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2012년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것을 썼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그럼 왜 이것을 닫아버리지 않았는가 또는 추후에라도 왜 보고하지 않았는가 국회에다가 정보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인가 뭘 하는 위원회인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하고 정보위원들이 다 비밀을 유지할 비밀을 엄수할 선서를 하고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조차도 보고하지 못했던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 건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시간이 의혹들을 계속 되고 있는데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규명을 위해서 청문회 개최, 그다음에 현장 조사, 그리고 대정부 질문 여러 가지 방안을 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밀이 확실히 보장이 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정보위원들에게 주지 않는 한 네.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유지가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전 그런 것 때문에 여당에서 해당 위원회를 여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구입과 사용했던 어디에다 썼는지 지금 사찰 대상이 또는 감시 대상과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 관련한 것들을 제대로 보고를 하고 정말로 떳떳하게 내국인과 관련된 사찰이 없었다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이렇게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국가 보안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이제 안보를 빌미로 해서 너무나 이게 이제 과잉 대응하고 있다. 이제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러는데 앞서 한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이제 대통령의 지시 감독 판다. 이건 국정원법에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이 직속 기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직속 기관을 하는 것은 이 국정원이 하는 업무 자체가 국가 안보가 되는 정보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통수권자의 지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수한 형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왜 자꾸 안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간단한 한 예로 든다면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국정의 업무는 휴민트와 시진트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시진트는 이제 디지털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메일을 해킹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시진트라 이야기하고 휴민트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자면 007 작전, 뭐 소위 대인 간의 정보 교류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시진트의 문제가 이제 국정원에 생기는 것인데 이 문제를 자꾸 정치 쟁점화 시키고 사회 문제화 시키게 되면은 휴민트 라인이 거의 다 급속도로 약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바깥에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정보 수집하고 여러 가지 대인 접촉을 해서 휴민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에 대한 부분이 신뢰가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역할이 굉장히 사회적 도망이 오른다 그러면은 휴민트에 접촉하는 그 사람 자체가 신뢰를 하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휴민트가 그동안 축적했던 그 정보 가치가 굉장히 약화되지는 듯한 그것이 결국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고 국가 발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정치화시키면서 문제가 있다. 좀 퇴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이렇게 되게까지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국정원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봐집니다. 그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국 정부의 인장까지 위조를 해가지고 그런 공문서를 위조를 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국가정보원, 그게 과연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저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늘 국정원이 이런 일이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 벌써 국정원에 대한 이렇게 밝혀진 게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도 제대로 바로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정말로 이것은 국민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정보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자기 임무에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국가정보원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여야가 자꾸 야당이 하는 얘기를 정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끔 여야가 합의해서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쟁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아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야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사무총장은 폐지하겠습니다. 이거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으로? 총무본부장과 조직본부장 두 개로 나누어지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사무총장이 전체적으로 관할하던 것을 5개 본부장으로 그 업무 실무를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반대의 뜻을 보이시는 겁니다. 아니요,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혁신안이 아주 과감한 혁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11년 전에 한번 사무총장직제를 폐지를 했다가 이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중앙 집권의 형태의 다시 사무총장직을 복원을 했는데 그 이후 11년이 흘렀습니다. 한번 또 강산이 바뀌었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들 사실은 중앙위원들께서도 야 이게 과연 가보지 않은 길인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더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시기에. 저는 뭐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데 참 야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자꾸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서 정말 국정의 한 축으로서 견제 균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혁신안 그 자체는 6월 24일에 1차 혁신안을 내고 지금까지 이제 4차까지 냈습니다. 네. 시일로 따지면 20일 좀 지났습니다. 근데 그 20일 좀 지난 사이에 4번이나 혁신안을 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과정을 냈는지 그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비노든지 친노든지 어떤 진영이든지 이거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야당의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여기 나오는 혁신안 문제가 아주 훌륭한 얘기들이죠. 뭐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시행을 해보면은 그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은 좋습니다. 안은 좋은데 그 안들이 지금 폭발적인 반응이 없다는 그 자체는 결국 본질적인 문제, 개파 간의 알력이라든가 여기서 컨센서스를 이룬다든가 이런 어떤 의기를 모으고 통합하는 그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혁신안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과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밖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당론 아니면 분당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혁신위를 출범을 더 일찍을 시켰죠. 사실은 분당론, 신당론이 그렇죠. 불거지기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내부적인 자정의 목소리들이 컸다라고 봐지고요. 저는 혁신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또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가보지 않은 길은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상실할 때 재보선 우리 무공천 한다라든지 몇 가지 아주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정말로 우리 당이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제는 그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뭐 상당히 많았는데 다는 하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